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조금 전 12시 30분부터 오찬이 진행됐고 오찬도 끝났습니다. 네, 잠시 후 5시쯤에는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입니다. 또 과연 통큰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지금 5시가 우리 시각 5시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시각인데 그 시간에 결과가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가 뭔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담 분위기 자체가 좋았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으면서 양 정상이 두 정상이 지금 사인을 하고 이동을 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졌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저께 계속해서 회담 폼페이오 장관 또 나와서 그 백악관 브리핑도 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어제부터 계속해서 보내줬는데 오늘 네.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또 이어서 그 또 두 정상이 오찬 후 산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네. 이어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사전에 그 예측했던 분야 CBID와 CBIG에 대해서 두 정상 간에 좀 합의를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이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중간 과정에 있어야 될 그런 점. 그러니까 앞부분과 CBID에 대한 앞부분 초기 진입 단계와 최종 단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행 과정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사후적인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에 없던 산책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서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임 수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서명식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좀 더 추가되는 일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호텔을 들어설 때 인공기와 성조기가 6개씩 놓여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서로의 모두 발언들이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단독 정상회담이 10분 일찍 끝났거든요. 1분 내나 5분 내에 끝났으면 회담이 파탄난 걸로 보는데 일정하게 했는데 20분 전에 마치고 확대 정상회담을 좀 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서 정상 사이에 그것을 실무들이 참여시킨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6월 10일 확정하고 나서 워싱턴에서 하신 발언 중에서는 내가 합의를 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서명한다고 직접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내용과 또 앞으로의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 양측의 의지가 처음 만났지만은 그리고 상당한 수준이다. 서로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맞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접했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정에 솔직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환상적이다라는 표현들, 무한한 영광이다, 좋은 관계에 맺을 것이다. 정말 단 한 개의 문구도 부정적인 문구들은 없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봤을 때 정말 직설적이고 감정에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오늘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봤을 때 정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봤는데 큰 의심이 없겠죠?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그 통큰 해법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샷 딜 한 번의 거래를 다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두 정상이 다 긍정적인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이제 서 교수님께서도 초기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그 첫 발언들이 좀 많은 걸 좀 상징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 많았었다. 이 부분을 이제 딛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인 점과 관련해서는 좀 그러한 부분이 두 정상 간의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의 이 미래의 북미 관계에 얼마나 큰
그 방향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로 많이 올랐던 CVI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폐기의 방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양국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회담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CVID가 과연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정도로 정말 누구도 낙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직 서명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 CVID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CVID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어저께 폼페이 국무장관이 그 브리핑했던 그 발언 내용과 또 오늘 그 확대 정상회담 할 때 볼튼 장관이 또 볼튼 보좌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또 묘한 이 CVID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북한이 WMD 없이도 체제에 대한 보장과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보장을 해줄 준비가 미국은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WMD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 세 달간 회담을 준비를 하면서 미국은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 그다음에 화생,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 또 우주 관련 발사체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같이 논의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WMD에 관련된 그런 CVID에 대한 내용도 확대 정상회담 부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크게 CVID라는 용어는 놓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관계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를 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CVID와 함께 견뎌졌던 것이 CVIG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매번 미국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들어졌던 협약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휴지 조각 버려지듯이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정부 이후에 바뀌었을 때도 완전하고 계속된 이런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바로 CVIG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겼을 것이라 보십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핵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한국 전쟁 이후에 정전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운데 65년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적대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핵 우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이 냉전 해체 이후에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 시도를 했는데 핵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 1차적인 의의는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VID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과 함께 이루어질 때 9.19 공동성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시행동 원칙에 의할 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CVID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존 볼턴이 CVID를 처음에 2000년대 초에 만들었을 때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의 그 CVID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CVID라고 할 경우에 그 범위에 있어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일정한 입장 차이, 다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개념 짓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최종적인 비핵화로 간다라고 하는 소위 압축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일괄 타결에 대해서 이번 정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격찬으로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CVID도 포함되고 CVIG도 어쨌든 담길 것이다.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미국, 그다음에 뭐 육자가 참여했던 여러 가지 북핵 협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나
여러 그 어떤 북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던 결과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때와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났다는 것. 저기서 뭔가 절충점을 찾아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의점을 서로 사인 서명을 하고 한다면 이전의 어떤 합의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지난번과 다른 것은 일단 북미 양자가 했다는 거, 육자회담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 말씀처럼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신뢰를 쌓고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만드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책임지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는 관습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것이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CVID가 북한 입장 속에서는 미국한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이 합의를 되돌리지 말도록 하라. 그래서 불가침 협정이 아니라 불가침 조약, 평화 협정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그렇죠.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분명히 과거의 정상 선언도 없었지만은 네. 합의와도 다르고 또 그 의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라고 이렇게 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는 정상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신뢰를 지금 덧붙여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CVID의 요건 중에서 완전한 비핵화 C와 D에 대해서는 이미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봤던 부분이고 또 검증한다는 그 V 부분도 네. IAEA의 사찰단, 뭐 국제기구에서 어떤 사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뭐 검증을 그런 사찰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예상했던 네. 부분인데 네. 결국은 irreversible, 불가역적이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양국이 좀 합의점 찾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분위기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았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할까요? 일단 그 V랑 I 부분, 검증 부분과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이뤘을까 부분이 이전과의 그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 이전과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검증 가능한 분야도 이전에는 그 IAEA 사찰팀이 들어갔었죠. 네. 그런데 이 사찰과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이 직접 사찰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특별 사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지역 을 언제든지 수시로 사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충분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신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신뢰가 전제가 된다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완전한 비핵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complete C 부분과도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핵화가 영구적으로 얼마만큼 잘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 지금까지 이 북한의 핵 문제, 핵 개발과 관련된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또 엔지니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냥 5천 명 이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 데는 이제 10,000명 이상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링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네. 직업의 전향 문제라든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의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넌 루가 법안에 대한 이전에 그 구소련 지역의 그 CTR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직업을 전환시켰듯이 그러한 노력도 같이 담겨진다면은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이행이 된다라고 하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확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뭐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만약 가서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뭐 어떤 핵 개발을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또다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그렇죠. 모델로 좀 문제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예. CBID, CBIG에 대한 내용은 담길 것이라는 게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단어가 원칙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한다면 앞서 좀 언급해 주셨던 사안들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방법론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 합의문에서는 이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말씀처럼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 이 두 개를 하나의 틀에서 동시 행동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좀 그랜드 프로그램은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예. 그 방법론을 여기서 다 담을 거냐? 다 담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 상호 신뢰할 수 있고 네. 이후에 이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그 이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해야 될 일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일부 폐기. 예. 가능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앞에 미국 본토에 그것을 갖고 가서 폐기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물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이전에라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라든지 그리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라든지 하면서 북한이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에 매진한다고 하는 네. 그런 노동당의 결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통 큰 합의를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1단계 조치 그리고 양 정상 간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조치들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맡고 있는 국무부 통역국장이 대화를 하고 저 여성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 통역이고 옆에서 이렇게 두 정상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계속 이런 대화를 하면서 오른쪽에는 카펠라 호텔 내부 모습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실내라서 그럴 겁니다. 이제 네, 이 시간 어딘가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합의문에 모습이기 서명을 때문에.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결국은 이제 이게 일회적인 정상회담이 아니고 뭐 이어서 계속 있을 것이다. 그게 과연 백악관이 될지 평양이 될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물꼬로 삼아서 첫 단추를 깨고 계속해서 저 두 정상의 어떤 정상회담을 이어갈 거다라는 일종의 좀 메시지를 줬었는데 그 합의문에 대한 것들의 추가적인 합의들이 이어질 회담에서 점점 더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느냐도 지금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앞에 자막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평화의 전주곡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시작점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구성 부분을 보면 저는 판문점 선언이랑 좀 비슷한 그러한 구성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당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떠났을 때도 노동신문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싱가포르의 북미 회담을 알리면서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북미 관계 개선 분야,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의 공고화 부분,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핵화 부분인 거죠.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 앞부분이 남북 관계 개선 부분,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에서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신뢰 구축 분야가 담겨져 있었고요. 네. 마지막 분야가 이제 비핵화의 완전한 핵 없는 한반도 부분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유사한 형태로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북미 관계, 그리고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 보장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 부분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CVID에 해당되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부분의 이행의 문제가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의 그 비핵화 관련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에서의 명칭이 한반도의 비핵화였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이 주체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식의 표현이 담긴다면 이게 좀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반도 부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금 현재 북한 핵 무기가 있는 곳은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결국엔 그 부분은 북한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카펠라 호텔 내부의 어떤 홀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양 정상이 합의문 서명을 하기에 앞서서 실무진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금 전까지 그 사인하는 그 테이블, 중앙 테이블 앞에서 두 정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의 국기가 도열이 돼 있고 참 저 모습 자체로도 전 세계에 주는 상징적인, 특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또 약속하고 그 과정 속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그 하는 것 자체가 운둔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 위원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거에 탈색시키고 국제사회에 그렇죠.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기 이미지를 드러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그것의 최종적인 어떤 활용 정점이죠.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 있는 회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당의 지지 기반 그리고 인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이행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네.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제사회의 투자와 기술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신뢰를 제도화함으로써 결국 이 남한으로부터의 어떤 이 지지와 또 기술적 경제적인 지원 협력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그것을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거든요. 북한에 대한 예. 투자에서.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세 가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지금 얻을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분주한 모습들은 통상적으로 저런 중요한 외교적인 세리머니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뭐 취재진들에 대한 어떤 자리를 좀 지정해주는 그리고 경호와 의전 뭐 이런 부분을 앞서서 실무진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앞에 보이는 두 인물은 뭐 북한 측 인원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미국 측과 함께 양국 실무진들이 정상회담 두 정상의 합의문 서명식에 앞서서 취재진과 현지 경호를 위해서 지금 장내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호와 의전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을 치르면서 많은 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국의 의전이 동등하게 보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호와 의전 부분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그 동등한 수준으로 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남부터 동시에 입장을 하고 뭐 악수에 있어서 기선제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우려를 했었는데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고 또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경험이 많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연스럽게 안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호와 의전 부분에서는 굉장히 북한과 미국 간 밀접히 잘 일을 잘 처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산책을 둘이 하면서 업무 차를 마치고 하면서 본인의 전용 차량 내부 공개하는 모습 보셨죠? 그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의, 그 열린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지난 한 1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미국의 척대지 정책을 갖고서 그것을 핑계를 댔었거든요. 그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북한에 대한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방해해왔던 경제 제재를 풀라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포함한 우리 체제에 대한 공격 위협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북 격대지 정책의 첫 번째 요소로 했던 공화국에 대한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경제 제재 해제와 군사적 안전 보장은 이번 합의문에 담김으로써 앞으로 북미 관계가 정말로 두 정상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들어서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북측 실무진이 취재진들의 근접 취재를 엄격 제한한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정상회담 취재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일단 뭐 두 정상이 저런 합의문 서명을 하고 하면 근접 취재를 허가받은 취재진만 그 앞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 입장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외교에 대한 취재 방식이긴 한데 그거와 비교해서도 정말 더 경호나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접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좋은 말로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 정도로 읽어보면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됐던 2013년, 뭐 14, 15, 16, 17까지의 그 과정을 쭉 봤을 때 북한이 내세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존엄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이러한 그 경호 부분이라든지 의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그 서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잠시 후에 서명식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서명도 사실 초반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오늘 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공동 성명이나 이런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 방식이 좀 다양하지만 뭐 합의문도 합의문이고 또 서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부분하고 또 차이점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 합의하는 내용이 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높을 경우에 공동선언,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두 정상이 서명을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설명해주는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상회담의 결실이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의 수장이 처음 만나서 이와 같은 수준의 정상회담의 어떤 결실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두 정상의 특사들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갔고 그리고 정상회담은 오늘 했지만은 사실상의 정상회담은 사실 며칠 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제 조율이 판문점에서부터 오랫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상호 의사소통 그때는 되게 전쟁 위험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첫 번째 적대국 간의 정상회담이지만은 그 결실이 이와 같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전략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두 나라의 상호 관심사,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이행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해 나갈 때는 말 그대로 남북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도 이번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정상회담 결실을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도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전용기인 참베이로가 아닌 에어차이나 리커창 총리의 전용기를 타고 왔던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북한의 중국 베이징에서 싱가포르로 에어차이나 뭐 그 기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 통상 한 서너 시간 정도 있으면 도착을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물론 공식적인 뭐 발표는 아니었지만 오늘 뭐 2시에 떠날 것이다. 3시가 현지 시각으로 2시, 우리 시각으로 3시면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떠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힘들겠죠.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저 비행기를 탄다면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5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8시에 미국으로 출발한단 말이죠. 뭐 그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또 깜짝 이벤트.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벌게 됐기 때문에 네네. 바로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는다면 뭔가 그 사이에 북미 정상 간에 또 하나의 또 깜짝 이벤트가 일어날 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예측한 대로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 네.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예. 실질적으로 야간 산책을 간 것하고 맞물려 있는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 하나 붙여본다면요. 네. 북한이 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 경제 개발, 투자 부분에 중점을 한 분야가 바로 관광 특구지 않습니까? 네. 원산 지역의 동해 지역에 이 관광 특구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현지 시찰도 여러 번 할 정도로 이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어저께 밤에 그러한 그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관광이라는 그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특구의 어떤 아이템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그분 오늘 노동신문에도 그러한 것을 갔다 왔다라고 발표한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희라는 개념보다는 네. 오히려 본인이 나중에 그것도 다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찰로도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좀 북한 지역에서의 관광 특구 개발과 연계된 그런 맥락에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저희가 저 정적인 화면, 카펠라 호텔, 지금은 약간 카메라가 움직였는데 거의 정면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저게 과연 스틸 사진 아닌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화면, 이제 문이 열리고 안국 정상에 나와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 48년도에 남북 정부가 각각 수립된 이후에 80년이 걸린 겁니다. 저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저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서명을 하고 했을 때 그 자체가 가진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그게 뭐 남북과 뭐 미국까지 전체에 주는 울림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예. 테이블도 지금 뭐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모든 하나하나가 지금 국기 하나부터 해서 테이블 하나, 저 앞에 준비되어 있던 펜 하나 이런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유서 깊은 이 회의용 테이블인데 현재 미 대사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별히 또 빌려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또 자기의 확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읽힐 수 있는 대목이고 적대했던 두 진영이 두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자. 이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런 것들을 다 사전에 빌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비치가 된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뭐 서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사전에 다 예정이 됐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자막을 통해서 보니까 저 테이블이 확대 정상회담 할 때 사용됐던 테이블을 지금 서명 테이블로 다시 쓰이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 하에서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인데 많은 긍정적인 말들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지금은 이게 예정됐던 것이다, 예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좀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략 전술, 예측 불가능성, 예. 판을 뒤흔든다, 취소한다, 이탈한다
그것은 자기가 협상의 이 본 무대에 들어서기 전에 의제와 또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이 약속된 의제와 회담의 어떤 일정 속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보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극진한 배려와 또 자기 입장을 되게 이제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봤을 때 오늘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죠. 서명만 남았는데 오늘 이 서명까지는 도전적인 행동 기대하기 어렵다 아쉽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합의된 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호간에 또 오해와 어떤 불신 그리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서로 인내하면서 최종적 목표까지 가느냐, 또 그 사이에 한국이나 중국 등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지금 통역자가 이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북미 정상이 저 문을 열고 함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이동을 했고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이동을 했고 이제 다시 모일 장소가 이곳인 건데 시간이 지금 꽤 좀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막판 좀 정리할 게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 합의문은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준비 실무팀이 이제 세팅하는 데까지의 어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통상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떤 기다림의 미학 뭐 그런 쪽으로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를 그냥 술술술술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또 긴장과 초조 이런 것들을 주면서 뭐 그런 또 극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저희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무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까 김여정. 다른 화면에서 김여정 네. 부부장이 김여정. 얘기한 게 김여정. 나왔고요. 네. 김여정 조동당 제1부부장이 조금 전 화면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김영철 부위원장도 통전부장도 나왔고요. 뭐 배석했던 이용우, 노광철, 네. 김성애 한 명씩 업무 오찬에 확대된 참석했던 오찬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폼페이오 참석하고 장관고 있네요. 그다음에 존 켈리 비서실장, 존 볼튼 안보보좌관 차례로 지금 자리에 나오고 있고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곧 두 정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연결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했고 배석을 했던 양국의 핵심 실무자들이 먼저 와서 먼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곧 서명식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저 두 문이 열리고 나면 두 정상이 아마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와서 앉아서 또 카메라들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세리머니를 하면서 서명을 하고 또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면서 양 정상이 함께 서명식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먼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요. 김여정 부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정상을 So we're 옆에서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서를 서명을 하려고 comprehensive 합니다. document.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인데요. and we've had a 우리는 really 오늘 great term together, a 아주 great 훌륭한 relationship. I'll be giving a news conference at 맺었고 2:30, 2시 30분에 which is 이렇게 in 기자회견을 a little bit less than 하게 2 hours.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and we'll discuss this at great 두시간보다 length. In the 적은 meantime, I 대화를 believe that they'll be 가졌는데요. handing it out on behalf of 곧 Chairman 이 Kim and 내용이 myself. 아마 발표가 될 And 것입니다. we're both very honored to sign the 우리 document. Thank you. 모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을 하게 문서에 되었습니다.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이고 오늘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회담을 가졌고 또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시 반, 즉 다시 말해서 약 2시간 후에 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와중에 그동안에는 발표문이 기자들에게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to the press? 우리는 오늘 하셨습니까?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Today,
we had a historic meeting and decided to leave the past behind, and we are about to sign a historic document.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The world will see a major change.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President Trump to make this meeting happen.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지금 간단한 발언,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고 나서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회담이었다, 포괄적 문서다, 포괄적이다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하게 있을 것 같고요. 들리나요? 예, 곧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비핵화에 You'll 동의하셨습니까? be seeing everything in just a little while. 네,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시게 될 The 겁니다. letter that we're signing is very comprehensive, 지금 and 서명하는 I think both sides are going to be very 문서는 굉장히 impressed with the result.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고 준비가 들어갔기 Everybody 때문에 on both sides, 양측 관계자 Secretary 여러분께 정말 Pompeo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ll of his 폼페이오 counterparts, 국무장관을 they were 비롯한 absolutely 양측 fantastic. 모든 실무진이 굉장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서 꼭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우 포괄적인 그러한 문서이고 양측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 이 문서를 서명하고 또 이런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의를 가지고 노력했고 또 많은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양측의 그러한 작업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는 폼페오 장관뿐만 아니라 조선 측의 그러한 여러 참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fantastic.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We'll see you a little bit later.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후에 We're 다시 very proud of 뵙겠습니다. what took place today. 오늘의 결과에 I think 굉장히 our whole 자랑스럽게 relationship 생각하고요.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북한과의 is 또 한반도의 going to be a 모든 very much different 관계가 situation than 지금까지와는 it has in the past. 굉장히 We both want to 다른 do 상황이 something. 펼쳐질 We both are 것입니다. going to do something. 양측 모두 And we have 뭔가를 위해 developed 노력할 a 것이고 very special bond. So 아주 특별한 관계를 people 형성을 are going to be very 했습니다. impressed. People are going to be very happy. 모두들 And 굉장히 we're going to 감동할 take 것이고 care of a 만족할 very big 것이며 and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굉장히 world. And 위험하고도 I 중대한 wanna 전 thank 세계적인 Chairman 문제를 Kim. 해결할 것입니다. Spent a lot 김정은 of time 위원장에게 together 감사드릴 today, very 것이 intensive time. 굉장히 And I would actually say that it 집중력 있는 worked out 시간을 for 함께 both of us far 하면서 better than 양측에 anybody could have 있어서 그 expected. I think 누구도 far better. I 해결하지 watched 못한 the 그런 various 기대 news 이상의 reports. I would say 해결책을 far better than 만들어냈다고 anybody 생각을 even 합니다. predicted. And this is going to lead to more and 오늘 more 이 시간을 and more. 비롯해서 보다 And 더 나은 it's an 상황으로 honor 우리는 to be 발전해 with 나갈 you. 것이며 Very great honor. 함께하게 Thank 되어서 you. Thank 굉장히 you to all of 영광이라고 your 생각합니다. representatives very much. 오늘 둘 다 뭔가 이루어내려고 싶어하고 또 둘의 특별한 관계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오늘 만남이 그 누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그 누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좋은 만남이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백악관으로 혹시 김 위원장을 초대하실 겁니다. 김 위원장님 워싱턴으로 가시겠습니까? Thank you, everybody. 고맙습니다. 네, 두 정상이
합의문에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는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합의문이 도출됐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서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이지만 공동 합의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리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듣게 되면 모두가 놀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발언들 중에서 두 분께서 가장 포커싱이 맞춰졌던 가장 중점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저는 포괄적인, 컴프레hensive 그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네. 앞에서도 제가 만약 공동 합의문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남북 간의 그 판문점 선언처럼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한 분야가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그 CBID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핵만 초점을 두고 CBID를 생각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어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한 거에 보면 이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련 전문가들이 100명 넘는 전문가들이 이 해결의 CBID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네. 논의를 했었다라는 네.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볼튼 보좌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 CBID의 그 범위와 대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담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의 분야에 있어서도 어저께 그 발언을 보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미국의 행정부가 보여줬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다음에 또 독특한 방법으로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그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광범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CBID와 CBIG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어디에 이렇게 깊은 영감을 같은 받으셨나요? 대답인데 그 얘기를 못 하겠고요. 네. 예측보다 더 많은 내용, 기대보다 더 좋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지금 인상이 남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말씀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벌써 그것이 아버지 김정일의 위기 외교, 미국과의 어떤 갈등적인 관계를 자기 정당화를 해온 이런 관행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합의를 앞으로 계속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지는 앞으로의 또 국내적인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합의가 기대와 예측보다 더 많이 더 좋은 내용을 담겼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두 사람이 해야 될 또 과제의 어떤 무게를 비례해서 던져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데 또 앞으로의 어떤 또 할 일도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느낌표와 그리고 물음표를 같이 저는 갖게 됩니다. 비핵화 절차를 북한이 굉장히 매우 빨리 시작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핵화의 절차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모습들은 봤는데 다음 얼마나 빨리 어떤 것들을 첫 단추를 삼아서 꿰는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초기 단계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범위를 넓게 하고 그걸 신속하게 하는 분야가 좀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핵 물질, 그다음에 핵무기 네. 부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아침에 첫 만남을 가졌던 카펠라 호텔 입구에 그때와는 다르게 두 정상이 양쪽에 하나씩 협상가였습니다. 서명한 그 합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똑똑한 협상가이시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점을 배우셨죠? 김 위원장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분이라는 걸 배웠고요. 자기의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건가요? 네,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Will you be meeting again, sir? 다시 만나실 예정입니까? 네, 앞으로 자주 만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그 기자회견을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뭐 공동 기자회견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또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만날 거냐는 질문에 앞으로 자주 만날 다시 거다. 만날 거고 자주 만날 상당한 거다. 또 의미가 있는 발언 같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지금 이번 합의에 또 이번 짧은 정상회담 사이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서로의 신뢰와 이해를 가졌다고 하는 걸로 저는 일단 해석하고 싶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개의 발언을 봤을 때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했고 그것이 가능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네. 두 정상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도 똑같을 것입니다. 예. 좋은 성과를 들고 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할 것인데 과연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도출된 이 합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숙제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특히 그 의회에서는 과연 북한이 정말 CBID를 완벽하게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던졌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지금 비핵화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를 설득할 만한 그런 내용을 도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결국에는 북한과의 그 체제 보장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시킬 만한 충분한 그 선물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개가 상호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상호 만족하는 수준, 두 지도자 간의 상호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재능이 많고 자기 나라를 매우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여러 가지 오늘 칭찬들과 좋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정상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까지 가까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도 아니죠. 한 8,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양 정상 사이에 이제 험한 말이 오갔고 그랬죠. 우리 당사자인 국민들은 상당히 위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태도 변화를 하고 서로 공감대를 가진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지, 또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데 주는 어떤 악재, 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체제 자체 존립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 돼갖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객관적인 요인이었고 주관적 측면에 있어서는 두 정상의 어떤 외교 정책상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변화 그리고 그것을 촉진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것이 있겠는데 예. 좀 전에 이번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것을 지지를 얻고 이행해 나가는 모멘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상원 증언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분명히 평화 조약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얘기가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어떤 유인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두 정상의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첫 단추는 매우 성공적으로 걸었다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세상은 정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맞게 될 그리고 한반도와 한반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맞게 될 중대한 변화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지역의 공고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 중대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정전, 협정에 기초한 정전 체제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중대한 변화라는 것은 이제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고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멘텀을 첫 발자국을 띄었다라는 점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오늘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은 또 다른 변화 어떤 거 예측하십니까? 네, 평화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죠. 가는 어떤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가 결국 최종적인 고울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도 관계 정상화는 20여 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베트남 입장 속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 속에서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의 어떤 군대를 철수하고 그리고 인권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민주당이나 여론에서는 아마 북한 인권 문제는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과연 이거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선언문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조속한 속도감 있는 비핵화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설득함으로써 합의했던 내용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